자, 이제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체포 봤고요. 체포 보고 체포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구속인데 구속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체포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구속부터 먼저 보게 되면 201조 한번 펼쳐놔 보세요. 201조 펼쳐놓아 보시면, 자,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청구죠. 맞죠? 그 다음에 사경은 뭐예요? 검사한테 신청. 그 다음에 검사는 누구한테? 관할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죠. 청구.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영장에 의한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고, 이것만 장삼으로 범죄가 특정돼 있고,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는 범죄가 특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미범죄가 나온다고 했고, 요건 경미범죄 사유가 2개고 요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마이너리 리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맞죠? 요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구속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과 법원 단계에서 구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법원 단계에서 구속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전지전능하신 법관이 지금 주도하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판사님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요. 영장 발부합니다. 영장 집행해 주세요. 검사 잡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절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피의자 구속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법원이 좀 개입을 해야 돼서 그 절차를 좀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속 같은 경우도 당연히 범죄에 대한 특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범죄에 대한 특정이 없죠? 구속 사유. 맞죠? 구속 사유에 대한 범죄에 대한 특정이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미범죄 관련돼 가지고 나오겠죠? 경미범죄에 대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미주치리와 피해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자, 그러면 우리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경미범죄 나오면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죠. 맞죠? 근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체포는, 이거 머릿속에 딱 그대로 넣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계속 적어드리는 이유가 있어. 이거 머릿속에 그냥 박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와 구속이 있고요. 이건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고요. 이렇게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한 체포는 경미범죄가 있고요. 이거는 없고요. 이거는 있고요. 이거는 있고요. 이거는 왜 없냐면 사무장삼이라는 범죄가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단서 규정인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사유가 2개 있었고요. 이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고요. 이것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고요.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얘만 2개고요. 나머지 그냥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죠. 끝. 됐나요? 이거 선생님 막 근데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시죠? 근데 봐봐요. 우리 조문을 그냥 꼼꼼히 보면서 정리 이렇게 그냥 도식화하면서 한번 보니까 어때요? 어려운 거? 아니죠? 맞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집에 가셔서 조문을 다시 꼼꼼히 보면서 본인이 직접 한번 도식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 이 항 볼게요. 구속영장의 청구는 구속에 필요에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건 그렇고요.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를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도 인정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않을 때는 청구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고 검사에게 교부한다. 검사가 1항의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거 재체포 재구속 제한 제가 한 번에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요거 하나만 더 보고요. 자, 202조 한번 볼까요? 202조. 202조는 뭐냐면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한번 볼게요. 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뭐예요? 10일 동그라미 안에서 10일.
10일. 그 다음에 피해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사의 구속기간 밑에 나오네요. 검사가 피해자를 구속한 때에는 또는 사법경찰관으로서 피해자를 인치받은 때는 뭐요? 10일 동그라미 하세요.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된다. 구속기간의 산입은 그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04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205조 볼게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를 계속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밑줄 쳐놓으세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203조 동그라미 놓으시고, 여기 202조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3조만 규정돼 있죠? 그럼 뭐예요? 사경은 안 되고 검사만 된다. 이렇게 해석되죠? 203조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하나에 허가할 수 있다. 1차. 밑줄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도식화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볼까요? 자, 머릿속에 이렇게 도식화가 돼 있어요. 구속은 아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지만,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사경이 있고, 검사가 있고, 사경은 202조, 검사는 203조, 사경은 10일, 검사는 10일이 되는데, 205조 규정에 의해서 203조만 그렇게 1차에 한해서 10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일. 그럼 결국엔 뭐다? 10 플러스 10일.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이다. 맞나요? 구속은 어떻게 나눠야 된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과 법정 구속, 그러니까 법원 단계에서의 구속, 이렇게 두 개 나눠줘야 된다. 개념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쫙 볼게요. 저랑 같이. 예. 자, 볼게요. 자, 체포가 됐어요. 체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48시간 동안 가둬놓을 수 있다고 했죠. 체포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불렀는데 안 나오거나, 우연히 만나거나, 이 새끼가 도망가거나, 그런 때 잡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체포 사유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개, 영장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모두 다 언제까지 가둬놓을 수 있다? 48시간 동안 내가 잡아놓을 수 있다. 맞죠? 예, 그렇게 봤고요. 그럼 48시간보다 더 가둬놔야 돼. 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얘를 48시간 동안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다 못했어. 특히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나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좀 많이 하는 사건이, 제가 이제 성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이런 거 좀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요.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범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동안 당연히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보통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 풀어놓으면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게 되죠. 구속을 하게 되죠. 구속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체포는 48시간 정도기 때문에 영장 없이 뭔가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놨어요. 영장 없이 하고 대만 이거 영장이 있지만 요건 영장이 없죠.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장이 없으니까 이제 30일 내에 보고하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구속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진짜 수사 단계에서 나중에 이제 실무나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딱 구속이 되잖아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은 못 나와요. 뭐 부속 청구하고 한다? 보석 인용되는 경우 생각보다 없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예, 생각보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의 그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3개월. 예, 그 이상은 갇혀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이건 수사 단계잖아요. 지금 수사 단계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 자체를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로 본다니까요. 전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줘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구속할 때 법원이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러니까 판사님 앞에서 한번 읍소할 수 있게, 피해자한테 한번 읍소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이제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판사님, 저 조사받을 때요, 저 성실하게 다 대답했고요, 다 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저를 막 때렸어요. 막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구속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피해자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라고
한 게 이제 영장 실시 심사죠. 예, 심사. 예, 영장 실시 심사고. 자, 그러면 자, 아까도 계속 나오긴 했지만 자, 영장을 어떻게 해요? 사경은 영장을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다가 청구하죠. 그러면 구속영장을 법원에다가 청구하죠. 누가? 검사가. 검사가 뭐라고 청구해요? 저 새끼 가둬주세요라고 하겠죠. 피의자 가둬주세요라고 하겠죠. 맞죠? 가둬주세요 하면서 청구를 하겠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너 말이 맞아. 가둬줄게. 가 인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구속이 되죠. 맞죠? 근데 검사가 가둬주세요 했는데 기각. 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구속이 안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도 한 가지 더. 자, 나중에 이제 형사성법에서 국선 변호인 그 관련돼 가지고 33조의 규정이 있거든요. 33조에. 33조에 보면 33조가 이렇게 1, 2, 사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1항은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구미 뭐 두 문자를 뭐 구미 70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게 나오거든요. 구속된 때. 구속이 되면 사선 변호사가 없으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영장 실시 심사는 구속은 아니야, 아직. 구속은 아닌데 구속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구속 여부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이때는 국선 변호사, 사선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줘요.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해줘서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영장 실시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 좀 짜증 나는 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뭐 기일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하겠지만 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에 보통 이제 영장 실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구속적포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목요일 날 애를 잡았네. 예, 보이스피싱 범죄를 뭐 마약 범죄를 잡았어요. 그리고 체포를 했어요. 조사를 하겠죠? 그럼 48시간 안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검사가 청구를 하는데 언제 청구하냐? 금요일 저녁에 청구해. 와, 그럼 진짜 미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청구하면 어떻게? 다음날 가야 되죠? 다음날 가면 언제 가야 돼요? 저 토요일 날 가야 돼요. 토요일 날. 아, 중앙이면 그나마 가깝지. 중앙이 뭐 집 근처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막 지방 잡혔다. 토요일 날 지방 잡혔다. 가는 것까지는 갈 수 있어. 올 때 어떻게 해요? 올 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수사기관이 항상 언제 잡는다? 보통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잡아요. 그럼 진짜 아무튼 저는 아무튼 영장 실시 심사를 평일날 가본 적이 없어. 예, 저는 항상 토요일 일요일 가거든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가면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중앙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 진짜 평일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수가 없어. 막 연석에다 막 올려놓고 막 진짜 차를 막 구겨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야지 주차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가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고 그다음에 동문 뭐 이런 데 서문 뭐 이런 거 다 닫혀 있고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와,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씁쓸해요. 되게 슬퍼요. 아무튼 그런데 그냥 이게 에피소드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구속을 청구를 하죠. 이거 구속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국선 변호사 선임해 줘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가면요. 이게 그 구속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국선 변호사에서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선임해 주니까 거기서 이제 사선 변호사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국선 변호사로 들어오는 변호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가령 이제 10명 정도가 만약에 그 당일날에 적부심사가 시작된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10시든 3시든 그 딱 적부심사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10시에 시작하는데 10명이 왔다. 그럼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선은 한 3, 4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국선이거든요. 그럼 국선이 여러 명이 오냐? 아니요. 국선 한 명분이 와서 7명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선 변호사들부터 먼저 하라 그래요. 먼저 빼주고 그다음 나머지 국선을 한번 7명을 한 번에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는 거기 계속 앉아 있고 피해자들만 변경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튼 구속은 아니지만 구속의 기록에 서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게 돼 있어요. 국선 변호인을. 예. 그리고 자 보세요. 검사가 가둬주세요 해가지고 가뒀어요. 가두면 이제 구속된 상태가 되죠. 구속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
요건 갖춰지죠. 그럼 뭐예요? 우리 요건 갖춰지는 거 플러스 우리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급대리 원칙이죠, 변호인. 신급대리 원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심까지 국선 변호사 효력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구속의 기로에 서 있었어. 그래서 영장 실시한을 했네요. 근데 기각이 났어. 기각이 났다는 건 뭐다? 구속이 안 됐다. 그럼 풀려났다는 거죠. 풀려났어요. 풀려나면 구속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국선 변호사 선임 사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는 효력을 상실해요. 이게 법조문에 그냥 아예 박아놨어요. 근데 박아놨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검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검사가 청구하는 거 왜 중요하냐면 구속적 부심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할 건데 봐봐요. 검사가 뭐라고 청구해요? 저 새끼 가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가둬주세요 청구하면 인용되면 가둬줄게. 기각되면 너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이 새끼 안 가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풀어주는 거죠. 맞죠? 맞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요거 그리고 어떻게 검사는 청구하면 청구 다음 날에 이제 보통 영장실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고 자 그럼 가둬줬어. 이거 기각되면은 크게 문제 안 되죠. 이건 뭐 풀려난 상태에서 조사받으니까 뭐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구속이 된 상태예요.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이게 인권 침해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몇 달을 갖춰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몇 달을 갖춰져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한 번 더. 야,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기회 준 게 뭐다? 구속 적부 심사라는 거예요. 구속 적부 심사. 그러면 이거는 자 아까 영장실시심사는 누가 청구해요? 검사가 이 새끼 가둬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죠. 근데 구속 적부 심사는 뭐예요? 가둬진 피의자 내지 피의자와 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얘 풀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 맞아요? 맞죠? 풀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죠.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누가?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네. 다르죠? 네.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풀어주세요 하면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해요. 그럼 구속적부 심사 같은 경우는 결론이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뭐예요? 기각, 인용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세요 해서 풀어줬어.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구속이 돼요? 안 돼요? 구속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구속이 아니죠? 자, 풀어주세요 했는데 너 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속이 계속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는 뭔지 아세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피의자 보석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에요. 그게 정확한 단어예요. 보증금을 넣고 석방해 준다는 거예요. 자, 구분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영장실시심사 누가 청구하세요? 검사가 청구해요. 주체가 검사예요. 검사가 뭐라고 청구하겠어요? 가둬주세요라고 하겠죠. 가둬줄게. 구속. 너 말이 아닌 것 같아. 불구속. 맞죠? 근데 이거는 구속적부 심사는 뭐예요? 이 구속된 피해자가 풀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죠. 그럼 인용이 되면 풀어줄게. 기각이 되면 너 풀어줄 수는 없어.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인용이 되면 구속이 되고요. 여기서 인용이 되면 구속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교수님들이 객관식에서 장난질을 하시단 말이에요. 바꿔서 장난질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장난질이 안 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체만 알면 되잖아요. 누가 신청해요? 검사가. 뭐라고? 가둬주세요. 자, 구속적 심사 누가 신청해요? 피해자가. 뭐라고? 풀어주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끝이죠. 헷갈릴 이유가 없어. 이걸 또 막 애우고 있어요. 두 문자 따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리고 적부심사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다가? 요거예요, 요거. 보증금 납입으로 석방을 할 수 있게 해놨어.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조문을 보게 되면 조문의 주어가 뭐냐면 법원은이라고 나와요. 법원은이라고 나온다는 건 뭐다? 법원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요. 내가 신청할 수가 없어.
판사님, 저 보증금 납입을 하고요. 저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신청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보통 나오면 직권이라고 하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만 되는 거지, 그거가 신청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조문에 그렇게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왜? 조문에는 법원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원 직권으로 가능해요.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항고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려워해요. 항고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항고 이런 거 안 어려운 게 뭐냐면, 자 볼게요. 판결은 선고라는 개념이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처분은 결정이라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선고에 대해서 다투는 게 상소제도인 거죠. 항소랑 상고죠. 맞죠? 그 다음에 처분, 법원의 처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건 뭐냐면 항고, 뭐 재항고, 즉시항고, 뭐 항고들이 붙는 게 이제 다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영장실시심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장실시심사 재판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은 뭐냐면 수소법원, 즉 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당의 법원이 유무를 판단하는 게 재판의 개념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이거는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판단하냐면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이 새끼가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개입을 한다 했어요? 판사님이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개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결정이거든요. 이것도 결정이에요. 결정. 인용 결정, 기각 결정 이렇게 나오지, 인용 선고, 기각 선고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항고로 다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용 결정 다툴 수 없고요. 기각 결정 다툴 수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용 결정, 기각 결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맞죠? 직권으로 하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보통 항고가 가능해요. 왜 가능한지 말씀드릴까요? 자, 왜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능하지? 왜 가능할까? 왜 나머지는 다투지 못하는데 왜 이건 다투게 해놨을까? 그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령 내가 피의자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제 피의자라고 쳐요. 제가 피의자라고 하는데 판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구속돼 있어요. 구속돼 있는데 판사님 저한테 야 동현아, 너 10억 내고 나갈래? 이렇게 한 거예요. 직권이잖아요. 10억 내고 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정이. 그러면 판사님한테 제가, 판사님 저 10억은 좀 어렵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억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내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금액은 좀 조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통 항고가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머릿속에 이거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체포랑 구속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쉬운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되게 웃긴 건 선생들이 되게 많이 봐. 되게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 그게 진짜 웃긴 거예요. 예. 제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저보다 당연히 더 잘 가르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아무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체포가 됐죠. 체포는 이제 연장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어요. 체포가 되면은 체포가 48시간 동안 가둬놓을 수 있는데 48시간 동안 막 조사를 하는데 이 새끼가 풀어주면 도망가고 갔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얘를 가둬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왜냐면 얘가 나가면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집단 범죄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말을 맞춰요. 얘 풀어주면은. 말을 맞춘단 말이에요. 아니면 마약 범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돼 있어요. 마약 판매책 있고 뭐 해가지고 쭉쭉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책들이나 이런 애들은 말을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풀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죠. 누가? 검사가 청구를 하죠. 청구. 사경은 신청, 검사는 청구. 검사가 청구를 해서
검사가 뭐라고 청구한다 그랬어요? 저 새끼 가둬주세요라고 한다 했죠. 인용, 가둬줄게. 구속된 거죠. 기각, 뭐 안 가둬줄 건데? 풀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속의 기로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의 그 1항, 그러니까 33조 1항에 구속, 구미 뭐 어찌고저찌고 두 문자 제가 나중에 따질 건데 그 구속에 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구속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때 국선 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사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인용이 돼가지고 구속되는 경우에는 1심까지가 효력이 있는데 기각이 되면은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속되는 경우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 그거 조문에서 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조문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속된 피의자가 한 번 더 다투게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 인권침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다투게 나눈 게 뭐다? 구속적 부심사. 그래서 피의자가 신청하는 거죠. 피의자가 뭐라고 신청해요? 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라고 신청하죠. 그럼 풀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풀어줄게. 인용. 안 풀어줄 건데 기각. 근데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 뭐요?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 그러니까 돈을 넣고 너 나가라. 이렇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조문도 잘 보셔야 돼요. 조문이 왜냐면 중간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답안치 쓰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못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특징은 뭐냐면 이건 직권으로, 법원은이라는 주어기 때문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한테 10억을 내래요. 그럼 저는 다툴 수 있어야 되잖아요. 1억만 내고 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조문을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조문에 보면은 조문을 저희가 201조의 2부터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이라고 써 있죠. 신문. 근데 이게 뭐겠어요? 영장 실질 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항부터 볼게요. 200조의 2 머릿속에 빨리 생각나세요. 우리 아까 봤던 거예요. 200조의 2 뭐예요? 맞죠?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의 3 긴급체포, 212조 현행범 체포 따라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밑줄 쳐놓으시고 피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 청구단 다음날. 지체 없이가 뭐예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다음날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청구되면 토요일날 잡혀가야 되고요. 토요일날 청구되면 일요일날 잡혀가야 돼요.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잡혀가요. 잡혀가는 건 아니지. 뭐 아무튼 가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2항 볼게요. 1항 외의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걔 불러야 되니까 걔를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해야 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적부심사 가게 되잖아요. 영장실심사 가게 되잖아요. 영장실심사 가게 되면 이제 영장실심 그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그 법원에 따로 이렇게 구속탱이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수사관님들이 이제 다 수갑 채워가지고 와요. 다 이제 체포된 애들이니까 수갑 채워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장실심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변론이나 이런 거 하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그 해당 경찰서, 당해 경찰서에 유치장에 가 있어요. 유치장에 가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서 그냥 계속 있다가 구치소로 가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거기서 그냥 바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판사는 제1항의 경우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해자, 변호인에게 신문기 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가야 돼요.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가 체포된 때에는 신문기일에 피해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출석시켜야 돼요. 출석시켜야 돼요. 검사와 변호인은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런 조문 때문에 저희가 가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신문할 때는 공범의 분리신문이나 그 밖의 수사상 비밀의 보호를 필요하여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6항을 보게 되면 1항 또는 2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된다. 제가 이 조항을 보면서 한 가지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311조 조문 아세요?
311조 아시죠? 예. 공판조서.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이 영장실시심사에서 작성된 조서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311조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 안 되죠? 포함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왜 포함 안 될까요? 근데 311조의 단서 규정을 보게 되면 184조랑 221조의 즉 증거보존 증인신문 관련된 거는 311조에 포함된다고 해요. 맞죠? 그건 조문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근데 판례에서는 영장실시심사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315조에 해당한다고 봐요. 315조에 해당한다고. 이거 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11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전문법칙 볼 때 보겠지만, 예, 제가 보면 오늘 다 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수사 단계까지 거의 보고 내일 이제 전문법칙 조문 쫙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법칙 나중에 이제 내일 한번 311조를 한번 보게 되면 311조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공판 조서 관련된 거잖아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 311조의 컨셉 자체는 뭐냐면 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수소법원에서 작성한 공판 조서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뭐냐면 이 311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거에 관련된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311조를 규정하거든요. 근데 자, 영장실시심사나 구속적부심사 같은 경우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거는 재판이라고 했어요? 재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재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11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11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법원의 관여, 판사님이 관여하니까 그래도 신빙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5조로 들어가요. 아무튼 이거 나중에 311조 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나와서 그래요. 6항에서 조서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서 아무튼 그렇고. 자,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밑줄 쳐놓으시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검찰청에 반환 날 밑줄 쳐놓으시고 구속기관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왜 산입 안 할까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판사님은 그러면 아무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수사 기록을 여기다 다 넘겨줘요. 다 넘겨준단 말이에요. 다 넘겨주면은 이 사람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사 못하죠. 그리고 다시 받아야지 수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포와 구속의 제도를 둔 이유가 뭐예요?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만큼 까먹는다고 하면은 그 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빼준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갔다가 여기 기록으로 다시 넘어오는 요 기간은 빼준다는 거예요. 그때 동안은 수사를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항 나와요.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끊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맞나요?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기각 동그라미 하시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는 건 뭐예요? 영장실시심사에서 누가 청구한 거예요? 검사가 가둬주세요 했는데 가둬주지 않는다고 기각한 거죠. 맞죠? 그러면 뭐예요? 불구속이 된 거죠. 불구속이 되면 뭐예요? 효력이 소멸한대요. 맞죠? 아까 봤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예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왜요? 신급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맞죠? 예, 제 말 다 들어맞죠? 자, 그 다음에 9항은 그냥 보시면 되고 10항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게요. 지금 영장실시심사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구속적부심사를 볼게요. 자, 214조의 2.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영장실시심사 지금 몇 조? 201조의 2. 201조의 2. 자,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는 몇 조? 214조의 2. 214조의 2. 조문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지만 소송법은 소송 절차는 형사소송법, 소송법, 민사소송법 마찬가지예요. 소송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와 있어요. 소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법은 어떤 실체적인
법률이잖아요. 근데 소송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절차적인 법률이잖아요. 절차는 어디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온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자, 체포되거나, 자, 214조의 2의 2랑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 대리인 나오죠? 누가 신청해요? 이거 누가 신청한다 그랬어요? 구속된 사람이 청구한다고 했어요. 구속된 피의자가. 맞죠?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와 같은 팀에 있는,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 누구? 변호인. 맞나요? 변호인. 그 다음에 뭐예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동거인 동그라미. 고용주 동그라미. 자. 제가 동거인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고용주는 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사건을 진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석은 잘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의자 보증금 납입 조건 뭐 이거 석방도 잘, 전 이거 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으로 된 건 아니고 보석 사유로 풀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제 클라이언트였는데 제 클라이언트가 카찰범이에요. 카찰범. 그리고 그 이제 여성분들을 어플 저기 이제 그런 이제 뭐 연애하는 어플 있잖아요. 그런 어플을 통해서 일회성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성관계를 해.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찍었던 거예요. 예, 몰래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이 됐죠. 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가서 막 했는데 보석을 신청했어요. 보석을 왜 신청했냐면 이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안 굴러가요. 공장 굴릴 수가 없어.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 꿇고 진짜 거의 막 진짜 사정하듯이 그랬어요. 하루에 적자가 몇 억씩 난대요. 이 사람 없어서. 그래서 보석을 무조건 신청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나 이런 것들 그럼 다 뽑아서 달라. 그래서 신청했어. 했고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불구속 상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그 사람 월급을 그냥 미리 싹 다 땡겨가지고 합의를 다 봤어요. 피해자들이랑. 그래서 결국엔 집행유예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면 고용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용주도. 왜? 이런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딱 잡고 그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아예 안 굴러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고용주도 좀 신청할 수 있게 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 볼게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타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규정된 사람 중에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을 함께하는 적부 심사를 청구했음을 알려줘야 된다. 예, 적부 심사. 근데 이제 나중에 변호사 되잖아요. 이거 변호인이 돼서 가면은 적부 심사는 청구하지 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장 실시심사에서 기각이 났는데 예, 영장 실시심사에서 이제 인용이 난 거죠. 인용이 돼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적부심사에서 기각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장 시심사에 인용이 나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자, 그다음에 구속된 피해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다 기각이 나요.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왜냐면 아니 옆방 판사가 며칠 전에 저기 그 구속을 시켰는데 예, 제가 풀러줘. 그럼 이제 둘이서 사이가 서로 애매해지겠죠. 물론 이제 그런 걸 판단하지 않겠지만 이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100이면 100 안 받아들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속적부 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청구하지 말라 그래요. 예, 왜냐면 저 또 가야 돼요. 예, 저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안 가도 상관없는데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언제 청구하냐면 목요일 이때 청구해요. 그럼 48시간 이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금요일날 잡히면 그나마 다행이지. 토요일날 잡히면 어떻게 해요? 맞죠? 그리고 혹시나 청구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청구하라고 하냐? 월요일날 청구하라 그래요. 월요일날 청구하면 48시간 이내 해야 되니까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청구하라 그래요. 그 이후에 하면 다음 주에 청구하라 그래요. 왜냐면 주말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예,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팁이에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팁.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자, 그 다음에 3항 볼게요. 법원은 1항의 청구가 있는 다음, 1항의 청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항에 따른 신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원래 구속적부 심사 같은 경우도 신문을 해야 되죠. 근데 신문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자, 요건을 아예 못 갖추는 경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 다음에 동일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재청구한 때. 그러니까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돼 있고, 이미 다 뭔가 절차가 진행돼 있는 상황이에요. 또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 목적 동그라미 해주고 수사방해 목적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록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공범자 같은 경우는 기록이 한꺼번에 왔다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0명이면 10명이 순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가는데 막 10일, 2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각해버리죠. 그냥 얼굴 보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사항 볼게요. 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48시간 미주 쳐놓으시고 그럼 청구서가 누가 청구서를 접수하겠어요? 당연히 피의자가 접수를 하겠죠. 맞죠? 그러면 아까 이거랑 헷갈리지 마요. 이건 뭐예요? 영장실심사항은 청구 다음 날에 해야 돼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청구를 받으면 그 다음 날에 보통은 해야 돼요. 맞죠? 그거 봤죠? 그거는. 근데 구속적부심사는 뭐예요? 피의자가 신청을 하면 48시간 내에 하면 돼요. 그것도 구분해서 알고 있으세요. 혹시나 객관식에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게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5항 볼게요. 5항. 자, 5항은 당연히 별표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5항 옆에다가 쓰세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해자 석방. 이거는 가뜩이나 옆에다가 특징을 두 개 쓰셔야 돼요. 뭐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하고 직권 동그라미 2번 하고 보통항고 가능. 이거는 조문 보면서 바로바로 나와요. 한번 볼게요. 이거 주어 뭐예요? 주어 형광펜 쳐놓으세요. 법원은 이거 누가 신청할 수 있다고 없어요. 조문 한번 읽어보면 법원은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사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딱 끊으세요.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는 읽어보면 당연한 경우예요. 당연한 경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예요? 주어가 법원은이죠. 여기서 조항에 보면은 검사 아니면 피의자 청구할 수 있대요, 없대요? 피의자, 특히나 피의자 청구할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런 조문 아예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그럼 뭐예요? 주어가 법원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법원에서 해석할 때 어떻게 했다? 이건 직권으로다. 이건 직권이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보면 자 6항 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7항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에는 90주조와 100조를 준용한다. 99조 100조 뭐예요? 보석과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거 보시면 되고 자 8항 별표 사망과 사항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대요. 사망은 뭐였어요? 기각. 사항은 뭐예요? 기각 혹은 인용. 맞나요? 사망의 기각은 뭐예요? 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해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 얼굴 자체 보지도 않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 맞죠? 사항은 뭐예요? 얼굴은 보고 판사님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항고가 가능하대요? 안 한대요? 항고는 할 수 없다라고 나왔죠. 맞죠? 밑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사망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항은 아까 우리 5항에다가 적었잖아. 보통 항고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여기에 사망만 적혀져 있지 5항 적혀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5항 X 쳐놓으시고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5항 X 쳐놓으시고 그럼 5항에 대해서는 다시 해석해보면 5항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법률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딱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자 뭐예요?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 법원은 주어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뭐예요? 직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8항 보면은 3사항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5항에 여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5항은 항고할 수 있다 없다? 항고 가능하다. 됐죠? 안 어렵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어야 돼요. 제가 가스라이팅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9항 볼게요. 검사 또는 변호인 청구인은 사항의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하려고 할 때 구속된 사람한테 적경 가가지고 딱 얘기하세요. 아니면 이제 서신으로 보내세요.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청구하세요.
목요일, 금요일을 하지 마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청구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48시간 내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면 제가 가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30선조를 준용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의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조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거 신청하는 사람은 어느 상태예요, 지금? 구속적부 심사 청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구속된 상태죠. 구속된 상태니까 아까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줘야 된다고 국선 변호사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임해줘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어요. 33조 1항에 맞죠? 마찬가지예요. 피의자도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해줘야 돼요. 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조문 규정돼 있다는 거. 33조를 준용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법원은 사항에 신문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 신분이나 그 밖의 수상 비밀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할 수 없다.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13항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이거 구속적부 심사도 기록이 어디 갔다 어디로 오겠어요? 법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사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줘야 되겠죠. 산입하지 말아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그 13항 보면은 뒤에 202조 머릿속에 생각나요? 202조 뭐였어요? 사경 10일 맞나요? 203조 검사 10일 맞나요? 205조는 뭐예요? 202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203조만 규정되어 있는 10일 1차에 한해서 10일 초과해서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경 10일 검사 10일 플러스 10일 맞죠? 머릿속에 계속 그림 그리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4조의 3회 재체포 재구속 제한은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한 번에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저랑 좀 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